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밍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고민 DM이. 모든 DM에 다 답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오늘 정성스럽게 한번 답변해볼게요. 저는 남자친구와 소개를 통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지내서 관계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대화할 때 아쉬움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소개로 만나다 보니 취미나 관심사가 달라서 이야기 주제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취미도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는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아 대화가 끊기고 유머 코드가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만. 물론 좋아하는 마음은 크고 지금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이런 차이가 괜찮은 건지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연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솔로 저는 보는데 오빠는 왜 그런 거 관심 가지냐 이렇게 막 하는 주의여가지고 살짝 달라요. 물론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하면 너무 재밌고 금상첨화인데 결혼해서 살짝 그런 다른 취향까지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게 다 잘 맞으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바라는 거는 뭐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런 TV나 드라마 얘기는 결혼해서도 계속 친구들이랑 나누면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래왔듯이 다른 게 다 좋다면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친이랑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요. 저는 작은 평수에 빌라 살고 남친은 아파트 살아요. 그리고 남친은 취미가 많아서 돈이 꽤 드는 취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혼 가정의 형편이 좋지 못해요. 취미 하나 갖는 것도 저에겐 벅찬데 굳이 취미가 있다면 요리나 산책이에요. 근데 남친이 저에게 취미도 많이 만들고 바쁘게 살라는데 꼭 돈이 들어가야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제 삶이 부끄러워지네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고는 제가 진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많이. 반대 상황이었는데 저는 상대가 조금 부족했을 때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취미도 많이 만들고 바쁘게 살라 이런 말이 내 사정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글만 봐서는 살짝 이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남자친구는 나쁜 의도 없이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진다는 연애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이런 거를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기도 참 힘들기도 힘들고 자존심도 있잖아요. 제가 보통에는 솔직하게 터놓으세요 라고 조언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연애를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다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멋있고 더 힘을 막 주고 싶고 저 그랬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란 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10년 뒤에. 앞으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좀 토닥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님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리나 산책이 대표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끼를 잘 차려 먹는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잘 살고 있다는 거. 사연자님은 분명 나중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화이팅! 안정기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1순위가 되면서 저에게 소홀해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보고 싶단 말도 안 하길래 저도 끝까지 안 해봤더니 거의 반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보고 싶다고 말을 안 하냐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보고 싶다고 하면 너가 갑자기 보자 할까봐 라고 했는데 솔직히 충격이에요.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보기 싫으면 그냥 편하게 말해주면 되는 건데 제가 보자고 할까봐라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럼 내가 옆에 없으면 그때 보고 싶다고 할 거야? 라고 하긴 했는데 이 말 때문에 이별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이 보고 싶다 하면 너가 갑자기 보자고 할까봐 그냥 필터링 없이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내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인 안 보고 싶을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왜 안 보고 싶다 했어? 이러면 말로 꺼내면 더 보고 싶어질까봐 참았어. 약간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 말을 꺼냈다는 거는 상대가 충격을 받을 걸 본인도 알고 있어. 넌 너가 충격 받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었다면 아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하면서 놓아줄 것 같아요. 남친, 남편분, 여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남친은 여사친이 두루두루 있는 편이에요. 연락도 하고 지내는데 제가 약간 신경쓰이는 여사친이랑 연락 안 하고 지냈으면 한다 했더니 앞으로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랑 연락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신경 쓸 거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인간관계고 신경 쓰이는 일 안 만들 테니 그냥 믿어달래요. 제가 그냥 믿음 신뢰만 가지고 그냥 남친을 믿고 지내면 되는 걸까요? 빙빙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여성분들이랑 교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비즈니스 사이를 여사친이라고 보통 하진 않잖아요. 그냥 단순 취미나 여가 생활용에 이제 여사친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다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같이 만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단둘이 자주 만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대가 싫어했을 때는 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성관이란 거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잘. 전 애초에 좀 이성관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본인 인간관계고 신경 쓰이는 일 안 만들겠다. 이게 내 인간관계잖아, 신경 쓰지 마라는 살짝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믿어달라, 이게 어떻게 그냥 믿지? 갈 때는 말하고 가겠다, 이런 좀 자세한 계획들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친한테 말로만 하면 내가 신뢰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는 거 너무 딱딱한가?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성과는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진짜 찌그락 빠그락 하는 수밖에 없어. 저희는 남편은 여사친은 물론이고 남자인 친구들도 많이 없어요. 친구 보러 나가는 게 뭐 1년에 한 번? 2번? 거의 약간 둘만의 세계처럼 이렇게 둘이서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이건 남친이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여친을 사랑한다면. 언니는 연애할 때 서운함을 잘 느끼는 편이셨나요? 남친이 T면 공감 문제로 서운한 적 없는지 궁금해요. 저도 T거든요. 영상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T스러운 거. 그래서 공감 문제로 지금 기억에 남게 서운했던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조금 너무 논리적으로 차갑게 얘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말해?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너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뒤에 하면 그렇네. 그게 맞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서운한 거 없이. 저도 그렇게 납득이 돼서 넘기는 편이에요. 문제 해결형 공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남편이랑 잘 맞고 아니면 진짜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어린아이처럼 무조건적으로 토닥토닥하게 줬으면 좋겠는 날들.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심술이랑 짜증 엄청 나는 날. 그런 날에는 오빠가 알아요. 막 짜증나! 막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완전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힘들었어. 누가 힘들겠어. 혼내줘야겠네. 약간 이렇게 그냥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저랑 오빠랑 둘 다 요령이 생겼어요. 저번에 딱 얘기했거든요. 오빠가 지금 문제 해결형 공감을 받고 싶은지 토닥토닥 위로를 받고 싶은지 확실히 말해줘. 이러고 나 위로해줘 이러면 오케이 이러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위로해달라고 할 때는 위로해줘 확실히 말하고 물어볼 때는 확실히 물어보고 남편도 확실히 캐치해서 요즘은 필요할 때 그냥 양쪽 다 활용을 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 한 번도 말 안 했던 거를 제가 말을 해보자면 저는 애견남들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애견남들은 제가 진짜 약간 너무 차가운 얼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이 막 이렇게 하고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애견남도 엄청 서운해하고 진짜 나는 무조건 테토남이다 이랬거든요. F 남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T 남자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남자가 우는 것도 정말 적응이 안 되고 진짜 잘 맞는 조합이 있어. 저도 테토녀고. 남친의 과거 연애 흔적을 발견했고 없애도 어디선가 나오는 흔적들 우연히 본 과거의 대화 내용 때문에 몇 개월째 너무 괴로워요. X를 1년 넘게 그리워했고 저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쉽게 해줬더라고요. 지금 남친의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서 이해는 하지만 자꾸만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비참해요.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도 없는데 마음은 자꾸 쓰라리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는 과거지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긴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빙빙님도 동아미님의 과거를 다 아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잡으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생각이 든 게 근본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에 원래 어떤 문제가 있던 거예요. 거기에 과거 흔적이 보태져서 슬픈 마음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흔적을 발견하기 전에 연애도 만족스러웠는지 이런 슬픈 감정이 없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오빠의 과거를 많이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 X가 써준 그런 편지 상자들 그런 거 발견하고 막 엄청 웃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현재를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잘 지내니까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몇 개월째 너무 괴롭다는 거 보면 남자친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챙겨주기가 힘든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과거 흔적들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거든요. 비교는 정말 독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그래도 과거는 과거고 결국 지금 남자친구 옆에 있는 거는 빙구잖아요. 아무리 과거 그 여자에게 좋은 거를 해줬다 한들 지금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은 빙구인 거예요. 너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빙빙님은 상견례 하실 때 양가 부모님께 선물 드리셨나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요즘에 인스타 보면 뭐 명품 선물도 하고 과일 세트, 떡 케이크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예비부부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소소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 좀 명품 선물을 크게 많이 드리거든요. 어차피 그때 드릴 거니까 또 한번 중복으로 큰 선물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견례 선물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자리에서 얘기거리가 될 수 있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떡 케이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빙빙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나한테 잘 맞는 남자예요. 정말 사람마다 나한테 뭐가 좋냐는 거는 다 다르잖아, 호불호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맞아야 된다, 궁합이. 그리고 그럼 나랑 잘 맞는 거 빼고 뭘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살다 보면요, 좋은 거를 해주는 것보다 싫은 거를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하거든요. 좋은 거를 안 해줘도 별 탈 없어요. 근데 싫은 거를 하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거를 따닥따닥 정리를 해보고 그게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도박, 유흥, 폭력 뭐 이런 거 기본이랑 그리고 또 저는 직업 자주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회사 막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거를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응답할 거를 좀 정리하면서 쓰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게 있어요. 딸 가진 아빠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위 거기에 막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 꼭 보시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거 정리하고 정말 이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30가지 썼다고 치면 30가지 모두를 부합할 순 없으니까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난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상위 10개 뭐 이렇게씩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1 여학생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모쏠이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첫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고백을 받기만 했어서 다가가는 방법도 친해지는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리 선배여서 그렇게 볼 시간도 많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언니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풋풋한 사연이 왔는데요. 소중한 나의 10대 팬들 10대 빙고들 너무 좋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대화를 해야겠지. 동아리 시간에 어떻게든 팀 활동을 한다거나 뭘 할 거 아니야. 활동 같은 거 할 때 어떻게든 선배랑 같이 붙어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1번. 그리고 학생이니까 조금 귀여운 방법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곧 빼빼로 데이잖아요. 빼빼로를 저번에는 어떨까? 너무 말하면서 웃기냐? 너무 고전적인 방법인가 싶지만 귀엽지 않아요? 빼빼로 딱 하나 주는 거? 너무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헷갈리잖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은 귀여운 1000원짜리 빼빼로 하나 그런 거 주는 것 같아요. 플러팅 방법. 10대 빙고들 언니 그거 너무 촌스러워요. 댓글 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저는 또 팁이 선배가 다니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알면 거기에 좀 가보는 거. 자주 마주치다 보면 또 이게 기류가 생기거든요. 썸 기류가. 또 하나 있다. 제 경험상에 또 좋았던 방법이 있는데 고민 상담이 있다면서 요청을 해보세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 동아리라고 하면 저 영어 모의고사 관련해서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저는 요즘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날까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는 25이고 처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오래 만난 기간이 한 달 반입니다. 지금은 26이고 지금까지 4명 정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왜 너는 쓰레기들만 만나냐 며 저를 걱정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저보고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말고 널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근데 저는 외모? 적당히 본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엔 좋아서 만난 건데 왜 상대방은 항상 변해서 제 곁을 떠날까요? 일단 주위에서 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외모 그만 봐라 했다면 아마도 빙구님은 날 좋아해준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쪽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끌리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 만난 기간이 한 달 반이면 진짜 짧은 거거든요. 자, 장기 연애라는 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애초에 성격과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냐 안 맞냐를 초반에 빠르게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지금 전혀 성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25에 지금 첫 연애잖아요. 그럼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성급합니다. 지금 사람 보는 눈이 없을 때요. 그 남자 보는 눈이 없을 때. 조금 무르익으려면 30쯤은 돼야 돼. 남들보다 몇 년 늦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많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뒤쪽에 본 고민 내용이 있었는데 착각을 하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진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22살 남자아이와 친해졌습니다. 완전 친해진 건 아니고 보드게임 하면서 친해졌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 친구는 군대도 안 가고 성격을 보면 게임도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남친상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교육 쪽 공무원입니다. 더더욱 위로 9살 연상까지 만났던 저에게 22살은 경험이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일시적인 도파민으로 그 친구에게 같이 러닝도 하자고 하면서 플러팅하고 싶은데 고민만 하다 일렬에만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 관계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없다면 교회 내에서 불편해지면 어떡하죠? 22살 군대도 안 간 친구에게 제가 좋아하는 걸 표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사연이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이제 교회의 그런 특수성을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 호감이 생긴 사람한테 호감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 네가 좀 알려줘봐. 사실상 교회 내에서 어. 사랑이 싹 튼다? 그건 흔하진 않긴 해. 근데 이제 그분은 성격이 자기 연애 스타일이 아니다? 그 문장이 정확하게 성격을 보면 게임을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남친상이 아니에요. 성격이 자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 사귀자마자 바로 후회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 대학교에서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마음에 들었으면 할 수도 있잖아, 직진. 그치? 근데 교회에선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바로 플러팅 하기보다는 그냥 오랜 시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응.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그냥 누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다녀봐서 분위기를 어쨌든 알긴 알잖아. 교회 사람들이 좀 다 착하고 약간 맞아. 다 되게 잘해주잖아. 맞아. 말도 예쁘게 하고. 응. 그래서 이게 뭔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어려울 수도 있잖아. 맞아. 바로는 일단 절대 아니야.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뭔가 일시적으로 외적인 것만 보고 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좋아진 건지 이 글에서는 사실 모르겠거든. 뭔가 본인도 일시적인 도파민으로 플러팅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 보면 순간적인 것 같은데, 그지? 26인데 연애를 25부터 시작을 해봤대. 그리고 제일 오래 만난 게 한 달 반이래. 그러면 조금 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지? 어. 안녕하세요, 빙빙님. 제 연애 고민은 오래 연애했던 전남친의 바람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잘 이겨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다가오는 이성들에게 쎄함을 느껴서 상대가 의심스러웠을 때, 그리고 그 의심이 정말로 팩트였을 때가 있다 보니 이게 내가 유난인 건지 정말 내 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란 게 싹트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상황 자체에 불편함을 느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빙빙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이런 바람의 경험은 없어가지고 상대방의 지금 유난히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저 같아도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일 것 같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조금 테라피적인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비정상적인 연애에 한번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정상적인 연애를 해야 연애가 남자가 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새끼만 쓰레기였던 거구나가 각인이 되면서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만나는 인연에 내가 이러한 과거의 상처의 경험이 있다 했을 때 좋은 사람이면 분명히 그걸 이해하고 덜 불안하게 만들어줘야겠다 하면서 여기선 정말 무조건적으로 남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자친구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해주는 남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1고 12살 차이 난 연애 중인데요. 결혼 생각이 있어서 하루빨리 결혼 준비하고 싶은데 집에서 나이만 듣고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예 얼굴조차 보기 싫다 하시네요.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절대 안 된다네요. 그게 곧 1년이 다 되어가요. 예전에 빙빙님 말씀처럼 좀 기다리다 보면 엄마 마음이 자연스럽게 혼자 풀리실까요? 차라리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아예 그걸 거부하시니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에요.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편지 거의 이제 막바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제 조언이 저번 영상이랑도 어쨌든 비슷하고 뭔가 생각이 더 이상 잘 안 나가지고 엄마랑 이제 친척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일단 엄마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설득 요인은 유튜브였다고 했어요. 1, 2년간 싫다고 계속 반대하면서도 영상을 몰래 시청을 하면서 남친이 좋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남자임을 봐서 허락해주는 그 마음이 컸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게 저처럼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카톡 프사 같은 거 이제 커플 사진 같은 거 자주 올리고 그리고 엄마랑 전화를 자주 하면서 오늘 뭐 했어 하면 오늘 오빠랑 뭐뭐를 했다 하면서 슬쩍 흘려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일상적으로 꾸준히 흘리다가 보면 이제 엄마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 거라고 하네요. 유튜브가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일부 공개만 해서 약간 아카이브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데이트 영상 짧게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친오빠가 와이프가 이제 둘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커플인데 새언니가 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손편지를 써준 게 있었대요. 엄마 그때 굉장히 감명이 깊었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나 조금 특별한 날에 부담스럽지 않은 꽃다발 하나랑 그리고 손편지 카드 한 장 같은 거 직접 써서 전달해주면 그게 되게 감동일 것 같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모 3명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의외인 답변이 나왔는데 세빈이 너를 믿기 때문에 너의 선택을 믿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바르게 잘 커온 거를 옆에서 늘 봤기 때문에 너를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억지로 해주는 것보다는 딸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던 딸이 어떤 친구를 만나더니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옆에 친구를 신뢰하고 좋은 친구구나 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좋다를 막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님에게 증명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 연락을 자주 하고 부모님한테 얼굴 더 자주 비치고 그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합니다. 근데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오랜 시간 해야 된대요. 정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한 게 평생 50년은 같이 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건데 부모님 앞에서는 1, 2년이 정말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기다리고 천천히 노력하며 공들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빨리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좀 충분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압박하지 말고 가자. 저희 입장에서는 1, 2년 너무 길고 당연히 답답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자라고 한 게 고모들이 얘기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딸 가진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게 막 엄청난 게 아니라 사소한 방 청소 같은 거부터 엄마랑 데이트 가기 이런 거. 그래서 엄마 마음을 움직인 거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빙고들도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겠지만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더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고 얘기한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저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연애 중입니다. 빙빙님은 나중에 미래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나이가 있으니 최소 20-30년 안에 퇴직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가요? 모든 게 다 좋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현실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계획을 잘 봐야 돼요.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도 정말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지 그런 생활력이 강한지 그거 정말 중요하고 일단 그런 남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오빠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제가 더 그런 걱정을 던 게 뭐냐면 뭐 미국 주식을 내가 몇 살이 돼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한 달에 뭐 얼마가 들어와. 그러면 그걸로 내 생활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오빠가 설명을 해줬어요. 실제로 저희 생활비 남는 거는 다 미국 주식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같이 세우고 또 남자가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자기 플랜도 공유를 해주니까 저는 걱정이 덜어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의지가 많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 나도 같이 이만큼 벌어가지고 더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게 세워지더라고요. 걱정만 하면 현실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자친구랑 의논을 해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어떻게든 살아갈 의지가 있으면 다 사라지니까 이게 절대로 대비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둘이 열심히 모으고 살면 됩니다. 마지막 사연. 빙빙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00년생이고 남친은 84년생. 빙빙님과 똑같은 16살 차이 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의 선택을 믿고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허락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망설이고 있는데 빙빙님은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까지 올리신 걸 보니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어서 DM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 상황이 많이 복잡한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내 연애로 만났고 아버님도 같은 회사 쪽이어가지고 남친의 존재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 평소에 제 남친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나이 차이만 아니면 우리 딸이랑 딱인데 이런 말을 달고 지내셨는데 콕 집어서 나이 차이만 아니면이라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 연애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제가 그분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으시다. 근데 엄마는 정확한 나이 차는 모르시고 그냥 어련히 제가 알아서 잘 하겠냐면서 그냥저냥 넘기는 식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결혼의 허락 과정이 벌써 두렵고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할 것들이 걱정입니다. 원래 같으면 어떤 사람이냐, 가족관계 어떻게 되냐 꼬치꼬치 물어보실 스타일인데 말을 아끼는 걸 보니 괜찮은 사람인 거 알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마음에 걸리신 것 같다. 아마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것 같은 느낌이다 하셨는데 이게 저도 똑같이 딱 그랬던 게 제가 딱 얘기했을 때 충격 딱 받고 땡 그냥 없는 일처럼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진짜 진지하게 남자친구 뭐하니 이렇게 하면 그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 남자친구라고. 그래서 애초에 부모님들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아. 그냥 그 남자친구로서도 안 받아들이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인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면 아, 나중에 그 결혼 허락 과정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예상이 들죠. 그래서 어떤 게 두려운지 또 써주셨거든요. 1번 미래 계획의 속도 차이. 이제 결혼, 임시, 출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 임신, 출산 그거 결정은 정말 인생이 그냥 획가닥 바뀌어버리는 인생의 중대사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정말 본인이 내킬 때 남친 나이 배제하고도 내가 정말 이때면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섰을 때 해야 되는 게 임출육이라 미래 속도 차이에 대해서 남친의 그거를 눈치 보지 마세요. 너무 상황을. 그리고 그거를 안 기다려주면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가 일찍 나왔었는데 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쪼여야 돼? 이러면서 내가 말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결혼 얘기 꺼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나중에 꺼낸 거거든요.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내킬 때 그렇게 하시고 2번 주변 시선이나 가족 반대. 이거는 오늘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거라 패스하고 3번 삶의 체력 차이. 아무래도 남친은 더 빨리 지치고 그럴 테니 그쵸. 이거는 뭐 사람마다 체력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희 케이스처럼 완전 반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더 빨리 지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노력으로 사실 커버는 안 될 거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면서 긴 시간 살다 보면 잠시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것마저도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20대는 막 불타고 내 성취, 목표 막 달려가고 하는데 40대면 안정되고 쉬는 게 제일 좋고 편한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마저도 조금. 5번째, 각자 부모님들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사돈끼리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희도 이제 저희 나이만큼 사돈끼리 차이가 나는데 그냥 뭐 결혼식 때 이럴 때 무난하게 대화하셨고 저희는 또 거리가 엄청 멀다 보니까 사돈끼리 그렇게 만날 그게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또 만나시면 얘기하게 되어 있고 또 몇 번 만나다 보면 편해지게 되어 있고 소통이 그냥 뭐 문제만 없으면 되지 친하게 안 지내도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문제까지는 안 됩니다. 다들 어른이니까 센스 있게 예의 있는 대화 정도는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까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금 일단 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일단 결혼 허락부터 받아야지 뭐 사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마음 굳게 먹으시고 한번 신중하게 잘 해보세요. 찐막 고민입니다. 16살 연상 남친과 천일째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2, 3년 정도 뒤에 결혼할까 생각 중인데 동거는 언제부터 하는 걸 추천하나요? 장거리 연애라 회사원인 남자친구와 직장을 옮기기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남친 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빙빙님은 결혼 전 동거 추천하시나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는 결혼 전 동거 완전 추천합니다. 하길 너무 잘했다 느낀 게 동거를 했을 때에만 알 수 있는 점들이 너무 정말 많아요. 뭐 그냥 사소한 생활 습관, 빨래, 청소, 설거지 이런 것부터 해서 싸웠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게 한 집이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지 돈을 쓰는 것도 더 볼 수 있고요. 데이트 때만 보는 게 아니니까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요. 요즘 결혼해서 신혼 이혼이 진짜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사소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비롯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혼보다 이혼보다 동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얘기는 아니고 동거를 해봐서 나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애 2년 정도 하고 동거 2년 정도 하고 결혼 한 4, 5년 차에 하면 되지 않을까? 천일째면 3년이잖아 지금.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장거리다 보니까 남친 지역으로 가야 한다. 이게 조금 마냥 헤어진다면 살짝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 얘기고 남친 지역으로 가서 이직을 수월히 잘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모든 사연들을 한번 만나봤고요. 사실 저도 아직 나이가 25이고 이런데 우리 빙구들이 너무 저를 믿어주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는 부분들에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정말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조금 의지해준다는 게 정말 많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입술이 겁나 통통하죠. 이거 어제 필러 리터치 받아서 그래요. 집에서 완전 오동통거리 되어 있고 아무튼 오늘도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빙구들 다들 화이팅! 댓글에 다들 격려를 해주자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빙구들끼리도 도움도 되는 사연 중에 나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있으면 꼭 달아주시고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서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빙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Q&A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바이바이.